와, 제가 말씀드렸던 계획 전부 반영되었습니다. 어떤 계획이 반영되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시죠. RP를 못 잡는 투자의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콕바이오의 공배준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도로들 반영될 수 있으니 한번 지켜보자 했던 도로들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2025년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에 전부 반영되었습니다. 어떤 도로가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그 도로들은 어떤 개발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 적성평가 결과도 나왔는데요. 이 평가를 보면 어느 지역이 개발하기 좋은 조건을 갖췄는지, 또는 반대로 보전해야 할 지역은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반영된 도로, 그리고 토지 적성평가를 기반으로 어느 지역이 향후 유망한 입지인지까지 싹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고고! 먼저 도시관리계획이 뭔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쉽게 설명드릴게요.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건 도시계획법에 따라 만들어진 계획으로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토지 이용, 기반시설인 공원, 도로, 그리고 환경보전 등 도시 전반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아산을 이렇게 발전시키겠다라는 최종 설계도 같은 거죠. 이게 그냥 툭 튀어나온 계획이 아니라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그리고 2030 아산 도시기본계획 같은 상위계획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상위계획을 보면 아산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두루뭉실하게 다 잠겨져 있는데요.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은 그걸 실제 공간에 맞게 구체화한 실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선계획 후 개발을 원칙으로 해서 아무 계획 없이 막 개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미래 개발 수요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계획을 통해서 아산시가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도시관리계획이 단순히 행정 서류가 아니라 아산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청사진이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번에 발표된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용도지역 변경, 두 번째는 토지 적성평가, 세 번째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추가된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부분은 워낙 양이 방대해서 이번 내용에는 전부 담기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전 도시관리계획 자료를 보면 어떤 토지가 어떻게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혹시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설명글에 링크 걸어둘 테니 참고해보세요. 보통 용도지역의 변경은 총 상향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처럼 더 높은 용도로 바꿔주기 때문에 변경되면 무조건 이득이에요. 그런데 토지주 중에는 본인이 토지가 용도지역 변경된 걸 모르는 경우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남들보다 먼저 확인한다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느긋하게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는 토지 적성평가예요. 이 토지 적성평가는 말 그대로 이 땅이 개발에 적합한지 아니면 보존해야 할지를 분석하는 절차인데요. 여기서 물리적 환경, 경제적 여건, 그리고 주변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거죠. 여기서 딱 봐도 녹색은 개발이 어려울 것 같잖아요. 맞아요. 이 색에 따라 개발을 입안할 수도 있고 제한할 수도 있고 제한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토지 적성평가가 가, 나 등급 녹색으로 나오면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아예 계획 입안이 제한되거든요. 노란색은 가능성이 있지만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하고요. 반면 공공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가나다, 녹색과 노란색의 경우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는다면 개발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여기는 민간에서 개발이 어렵고 공공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곳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토지 적성평가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아산시에서 발표된 결과를 좀 볼까요? 상정면 일대는 이미 개발계획이 많이 수립되어 있어서 추가로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둔포의 경우는 테크노밸리 양 옆으로 해서 라등급이 꽤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해당 지역의 개발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온양 중심생활권을 보면 용화동, 신인동, 벚꽃동, 장존동, 좌부동, 읍내동, 풍기동 이런 지역들이 라군이 좀 많이 모여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신창면의 경우는 북측과 남측의 녹색을 제외한다면 토지 적성평가가 상당히 높은 편이 속하죠. 선장면도 마찬가지로 북측의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다면 높은 편입니다. 이 자리가 선장 그린 컴플렉스 일반 산업단지 자리죠.
예상외로 도구면 쪽도 생각외로 토지 적성평가가 높은데요. 도구면의 금산리, 신원리 일대 그리고 향신리의 서측 부분이 토지 적성평가가 높은 편이에요. 인주면을 보면 기존 도심과 그 주변의 산업단지 인근으로 다군, 라군이 많이 밀집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좀 특이한 점이라면 문방리 일대에 이렇게 보시면은 가군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가군 말씀드렸듯이 민간에서 계획 입안 자체가 제한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 현대자동차가 들어온다던가 전기차 공장 이런 얘기들 많이 있죠. 소문들이 과연 이런 내용을 알고 말씀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대방로의 경우는 기존의 신도시를 제외하고 대방로 월천지구 밑에 쪽인 북수리, 갈매리, 회룡리, 세출 일대도 개발이 유리한 지역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은봉면의 경우는 산동리, 덕지리, 탕정 2지구 인근이 높고 그리고 산정리, 삼거리 쪽도 마찬가지로 좀 높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평가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 내용을 통해서 향후 어느 지역이 개발 가능성이 높을지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평가가 높다고 무조건 개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히 더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잠깐만요. 부대동 84평의 근린생활시설부지 물건을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 저번 영상에서 부석역 위치 확정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이번 부지는 부석역 동축 출구에서 100m 거리에 있습니다. 입지 조건 정말 뛰어난 거죠. 또 하나의 큰 장점은 주차장법 개정 전에 이미 설계가 완료되었다는 점인데요. 완화된 기준으로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성이 가능합니다. 만약 지금 설계하면 주차장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아셔야 해요. 이번 부지는 1층의 근린생활시설과 원룸, 투룸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변경 가능하시고요. 가격은 설계비 포함해서 평당 715만원입니다. 부석역 확정으로 토지 가치가 올라갈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된 신규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계획에서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중심생활권, 민간 도시개발사업 유도지역과 관련된 도로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도로들이 대거 반영되었는데요. 그 도로들을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살펴볼 곳은 건곡동인데요. 건곡동에는 민간 도시개발사업 유도지역 중 건곡지구가 계획된 곳이죠. 이 계획된 곳에 3개의 도시계획도로가 추가되었는데요. 모종 2지구와 연결되는 남북축도로 하나, 그리고 모종 풍기, 모종 1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되어 곡교천으로 연결되는 도로, 그리고 이 두 도로를 연결하는 동서축 도로가 계획되었습니다. 이 도로들은 이전 건곡지구와 동일하게 설정되었고 이 도로들로 인해서 새로운 구역들이 결정된 거죠. 그럼 이 안에 도시개발 사업이 수립될 가능성 더 높아진 거죠. 두 번째는 풍기역 지구와 민간개발 유도지역인 풍기 1지구와 좌부지구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이 지역은 풍기역 지구, 좌부 IC 등 교통축을 연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특히 풍기역 지구가 개발이 된다면 주변 지역의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주변의 도시개발 사업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도로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로는 용화동과 벚곡동에 도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도로도 마찬가지로 용화동과 벚곡동 일대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곳에 용화 3지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 도로는 용화체육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내 내부도로와 연결이 되는데요. 이 도로가 완성이 되면 도심 내 접근성이 지금보단 더 좋아질 것이고 주변의 개발 사업을 유도할 수 있는 도로라고 보는 거죠. 다음은 배미동 1원입니다. 이 배미동에도 민간 도시개발 사업 유도지역이 있었죠. 이렇게 배미지구라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반영된 도로는 이 배미지구에서 태안 장미아파트까지 연결되는 이 도로가 현재 추가되었습니다. 이 도로는 향후 득산 농공단지와도 연결이 되는 도로예요. 이 도로 향후 배미지구의 교통량을 대비한 도로망 계획 중 하나겠죠. 제 영상을 잘 보시는 분들은 민간개발 유도 지역 중 실옥지구 관련해서는 이런 도로들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런 도로들이 반영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산시청에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도로는 큰 계획은 없지만 현재 동서축으로 가는 이 도로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하기 위해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도로 앞으로 개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도로들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겠죠. 그럼 이 도로 반영이 되면 실옥지구 개발 사업도 이루어질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 중인 방축지구 내부 도로망도 반영되었어요. 저번에 발표된 토지 이용 계획도에서는 내부 교통망을 니은자로 해서 신종로에 접속되는 방안으로 계획되었었는데요. 이번 도시관리계획에서는 2006년에 발표된 방축지구 내부 교통망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물론 이 도로망 향후 변경될 가능성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도로의 시작점입니다. 2006년에 발표된 방축지구에서도 시점은 이 자리. 최근에 발표된 토지이용계획에서도 시작점은 여기. 2025년에 발표된 도시관리계획에서도 도로의 시점은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변하지 않았죠. 저는 이 도로망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산의 2차 외곽순환도로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기존 도심과 연결할 수 있는 교차로권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는 이런 곳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실옥지구가 이 자리입니다. 그 얘기는 이러한 도로망 주변으로 도시개발 사업이든 어떤 사업들이 입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본다면 중심생활권, 민간 도시개발 사업, 유도지역과 관련된 도로들이 전부 반영되었다는 점이 눈에 띄었어요. 다만 이 계획들이 반영되었다고 해서 당장 공사가 시작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반영이 되었다는 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영된 도로라고 해서 바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언젠간 개설될 도로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 도시관리계획에서 반영된 이런 도로들이 아산 중심생활권의 발버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동부생활권에 도시개발 사업이 몰려있는 만큼 중심생활권은 점점 낙후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정비사업, 재생사업 모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아산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결국 이 지역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신창의 사례를 보세요. 동부생활권과는 차별화된 가격으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니까 수요가 발생했잖아요. 이런 흐름을 보면 중심생활권도 비슷한 방향으로 접근하려는 의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계획이 단순히 도로망 확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심생활권을 되살리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도시관리계획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작성된 자료예요.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의 실천 단계에 해당하는 가장 하위 계획으로 실행력이 높다는 특징이 있죠. 물론 이 자료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 자료가 무의미한 건 절대 아니에요. 다른 정보나 개발 움직임과 연계 해석하면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거든요. 결국 도시관리계획은 단독으로 보기보다는 다른 계획과 데이터를 조합해 분석할 때 진짜 가치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계획을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아산의 장기적 투자 흐름을 읽는 안목을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오늘 내용 도움되셨나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콕 바이오의 공배준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꼭 봐요.